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칼을 쥐어줬으면요, 그 칼을 자기들 실적 채우는데 함부로 휘두를 게 아니라 백성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고요.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드디어 종결이 났죠. 22세 고소당한 장본인이 만든 억울한 남자 채널에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허위신고임이 확인이 되어 불이건 종결, 혐의 없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끝났나? 뉴스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B씨, 이 고소한 여성이죠, 27일날 돌연 화성 동탄 경찰서를 찾아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허위신고를 자백으로 끝이 난 거죠. 경찰이 CCTV를 대조해보고 경찰이 조사해서 끝낸 건가요? 아니죠. 고소한 사람이 자백해서 끝낸 겁니다. 그러면 왜 자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양심이 찔려서 이분이? 아니겠죠. 고소당한 이 남성분의 어머니가 진짜 운 좋게 녹취를 따내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돼서 이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 덮어야겠다 싶어서 자백을 한 거겠죠. 결국 이 사건에서 종결될 때까지 경찰이 한 게 뭐죠? 고소인의 말만 다 믿고, 녹음을 들어봐도 말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가 않던데 그런 사람 말은 다 들어지고 제대로 CCTV도 안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 CCTV가 뜬 거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간 장면이에요. 22살밖에 안 되는데 이 팔뚝밥 너무 좋은데요. 들어가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이 CCTV를 봐도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남자분이 천천히 걸어 나와요. 여자 말대로 용병칸에 들어가서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차인 남성이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또 밝혀진 사실이 이 여성분이 50대라고 합니다. 아니 22살밖에 안 된 이 남자가 뭐하러 50대 여성을 성추행을 하러 쫓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 이 허위 무고한 분에 대한 무고죄도 이건이 당연히 돼야겠죠. 언론에 보니까 경찰은 이 남자분 A씨에 대해서 이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봤다. 그놈의 또 입건 여부를 검토를 한대. 남자는 앞뒤 하나도 안 맞는 여자의 고소로 초스피드로 입건이 됐는데 성범죄 무고는 입건 여부 검토 중 아마 한 3주간 검토만 하다가 여론 식으면 그냥 종결할 걸로 보여요. 한 5%의 확률로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자분 보면 정신과 약 먹고 있다고 했었죠. 기사에 봐도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놔. 약도 먹고 있고 오락가락해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종결될 확률이 거의 99.99999%입니다. 이게 정말 흔한 성범죄 무고의 종결 패턴이거든요. 남자는 고소당하고 벌벌 떨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약 먹으면서 변호사 비용 몇 천만 원 써가면서 진짜 모아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 주변에 친구한테 돈 빌려가면서 대응을 해. 이 사건에서도 보면 당사자가 어땠나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죄면서 숨도 막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응을 해서 무혐의 혐의를 밝혀냈어. 그 뒤에 무고로 역고소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여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정씨가 약을 먹고 있어서 무고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정씨가 오락가락 할 수 있지 않냐? 성범죄의 고의 인정 기준과 무고의 고의 인정 기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아니 성범죄에서 그러면 내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한 겁니다. 지송? 이러면 고의 없다고 인정해 줘야겠네요. 제가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요. 그러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 좀 해주세요 제발. 근데 만약에 이런 헛소리를 하면은 진짜 반성 안 한다고 오히려 더 괘씸죄로 형량만 올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랬어요. 술 많이 마셔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약 먹었다고요? 아이고 헷갈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대해주는 게 맞습니까?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겨우겨우 방어를 하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니까요. 경찰과 검사님이 질문이 똑같아요. 뭐냐면 그때 여자분이 혹시 많이 취해 있지 않았나요? 술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아니 취했다는 여자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자는 경찰에서 이 남자가 성광행 당시에 저의 팔을 짓눌렀고요. 목을 막 누르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고소는 안 할게. 이렇게까지 대사까지 쳤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이게 취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취해서 헷갈릴 수 있다고 불송치, 불기소?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도 제 경험상 이 50대 여자분은 무고로 절대 처벌 안 될 겁니다. 무고로 이렇게 어렵게 처벌을 해도 벌금 무고 사건에서요. 그렇게 해도 우리 서희탄 판사님께서는 다 풀어주시는데요. 뭐 탕 후루 이러면서 그냥 다 풀어줘버려. 그러면 이 사건 경찰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떳떳이 가만히 있어라 말했던 경찰 피신고인께 고개 숙여 사과.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분이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죠. 나한테 언제 사과한 블루투스 사과인가? 사실 저는 혐의 없음 문자만 딸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사과 언제 했음? 천만남 이후로 통화 한번 없다가 17시에 문자 하나 띡 보는 게 끝인데 어이가 없네? 사과 안 했죠. 언론에다만 사과했나봐요. 또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경찰이 이분한테 2번이나 전화를 했대. 근데 이분이 뭐 안 받았대요. 근데 제대로 된 사과가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리고 사과만 하고 끝낼 일인가요? 책임을 져야죠. 뭔가 이 22살밖에 안 된 이 남자 인생 하나 진짜 골로 보내려고 했으면, 정신도 온전치 않은 그런 분의 진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진짜 속이 깊은 게 이 담당 경찰 말고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경찰분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싸잡아 욕하지 말아달라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경찰분들이 싸잡혀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찰분들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참 속이 깊죠. 저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들어가 보면 수사관님들 중에서는요, 정말 사건 고민 많이 하시고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건에서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흔들릴 경우에 심사숙고 끝에 불송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찰분들이 이러한 동탄경찰서 같은 몇몇 유죄 추정 수사관들 때문에 싸잡아 욕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칼을 쥐어줬으면요, 그 칼을 자기들 실적 채우는데 함부로 휘두를 게 아니라 백성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고요. 이거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뭐 형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법들 위에 있는 상위 규정인 헌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제가 이 규정으로 마지막 끝맺음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성범죄에서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